제가 2008년도에 그 스마트폰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참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간과했던 거나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이젠 스마트 문화다라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비즈는 과연 성공하였는가라는 돌직구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날려봤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 단말을 쓰는 그런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적어도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개발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고 한다면 한번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에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 많이 봐왔던 보고서일 것입니다. 그 좌측은 단말기 보급에 대한 전망 추이, 그리고 이 급격한 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결제, 광고 이런 관련 비즈니스들이 마찬가지로 장밋빛 전망으로 성장할 것이다. 5년여가 지난 지금쯤 한번 이때 좀 장밋빛 전망들은 한번 좀 검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 있었던 단말기 보급 현황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인구의 한 90%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한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3,200만 대가 팔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천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오히려 초과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직관성을 위해서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인터넷 비즈니스와 비중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좀 처참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인터넷 비즈니스와 금액 비중으로 했었을 때 1%에서도 안 되는 분야도 있고, 나름 모바일 트레이딩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매체 수용성이 높은 인더스트리니까 20% 가까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장밋빛 전망만큼의 어떤 역동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스마트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은 좋았습니다. 스마트 뱅킹에 대한 경험자나 등록자는 거의 인터넷 뱅킹 수준에 올라가 있고, 모바일 상거래 등록자도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스마트 금융 등록자에 비해서 거래 기준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광고 부분인데요. 광고는 처음에 그 인터넷 광고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배너라든가 검색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해서 보존했지만, 최근에는 매체적 특성을 살린 그런 광고 기법들이 나타나서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화된 광고가 기법이 계속 등장한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사용자들은 방통위 통계 자료에 보면은 SNS 사용 경험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50%가 안 됩니다. 그때 스마트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주 다운로드 받는 앱도 보면 게임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 스마트 게임에서 이 성공 요소 부분들을 좀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마트 라이프 현황인데요. 국내 스마트 사용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락성과 유의성보다는 그 부분도 많이 사용하지만 오히려 편리성과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자가 쫓아오지 못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변명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사용자의 활용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에 가로를 하나 쳐봤습니다. 과연 스마트 단말과 비교하여 성공하였는가? 스마트 단말은 성공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우측에 비즈니스 관련하는 분야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시대를 좀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그나마 좀 먹고 살만 했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인터넷 시대와 비교했었을 때 딱 10년 텀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10년 전만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도에 알료브스콜이나 싸이월드 같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인터넷이라는 카테고리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많은 사용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실험들, 그리고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들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들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러한 과정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터넷이 어떠한 문화로서 정착되는 과정이 이미 이 시대에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도에 스마트 시대에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됐는가? 2010년도나 이런 시대의 비즈니스를 본다 그러면 어떤 스마트에 대한 카테고리로 사람을 모으기 이전에 너무 성급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집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와 같은 어떤 뉴미디어가 비즈니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라든가 보급력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통신요금제도라든가 보안과 같은 그런 국가정책과 더불어서 그 매체적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고유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신비지수에 대한 발굴 조건도 나올 수가 있고 사용자들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떤 블로거가 올린 부분입니다. 경신선을 따라서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집보다 빠르고 회사보다도 빠릅니다. 이만큼 인프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브라우저 호환성이라든가 좀 해결돼야 될 좀 과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저의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 인프라 부분은 굉장히 퍼펙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책 부분인데요. 정책은 원래 보통은 비즈니스를 리딩하기보다는 발생하는 저해 요소를 갖다가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이 더 큽니다. 최근에 PC 부분의 보안을 그대로 적용한 공인인증서 보안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계 통신비의 급속한 증가, 상당히 좀 저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굉장히 빨리 해소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 문화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모았었던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해외에서 개발된 것들을 그대로 쓴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의 보급과 재생산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스마트 문화라고 할 만한 고유한 매체의 어떤 그런 특성들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인데요. 소통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소셜 캐피탈, 아트와 연결된 부분,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부분, 그리고 일회적 사용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으로서 자리 잡은 생활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전이가 용이한 그런 파급력,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의 매체가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것에 대한 정의로서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요. 원래 게임은 스마트에서 리소스의 한계로서 굉장히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매체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로서 그 게임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중년 영식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 자체는 아닙니다. 쉬운 게임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게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미 앞에서 구축이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뱅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PC 버전을 그대로 스마트 버전으로 옮겨서 그랬던 뱅킹과 결제가 해외에서는 스마트 고유 특성과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이 테크놀로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원격 결제라든가 GPS를 이용한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문화적인 토대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매체들이 등장할 겁니다. 스마트 TV, iWatch, 구글 글래스 등 굉장히 매체들이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여기에 또 PC 버전의 뱅킹과 결제를 그대로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매체가 주는 비즈니스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개발된 이런 디바이스를 소비하는 단순한 소비 국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문화에 대한 활성 방안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새천년에 기대하는 그런 역동성, 기업의 역동성이나 벤처를 꿈꾸던 그런 젊은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오히려 인위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성급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다기보다는 어떤 탐색의 여유와 실패를 좀 용인할 수 있는 기업 문화나 모험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먼저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